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조중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R&D 기반 지속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경영과 기술, 기술혁신, 기술경영, 신제품, R&D, 지속성장, 중소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될 텐데요. 저는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전국의 한 500개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R&D 인증, 마케팅, 전략, 기술 사업화 이런 분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기술성 분석, 용역 보고를 한 80건 정도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10명 미만의 이제 사업체를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후에 이제 아이템을 전환하는 분들, 재창업자 멘토링으로 이제 약 한 200여 건 수행을 했고, 여기저기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16개 부처에서 이제 기술평가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뭔가 R&D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지속성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경영이든지 기술 창업이든지 기술에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학기를 공부를 해도 미진한 분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동안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로프하지만은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하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자영업 생계형 창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창업에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 창업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술은 지극히 정말 이론적인 건데요. 어떤 것을 잘 만들거나 고치거나 뛰어난 능력, 다루는 것도 기술이죠. 다루는 것도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아이디어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특허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무엇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건 이미 기술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은 반드시 이제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이런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자재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반드시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로 이렇게 산출이 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박스를 보면은 이제 변환되는 과정이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도가 부족하면 어느 평가위원이 심사 현장에 가서 심사했을 때에 이게 기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아주 그 우문이다. 잘 기술의 이해도가 낮은 분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기술은 반드시 그런 어떤 그 발견과 아이디어를 에서 시작해서 뭔가 연구 개발하고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혁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이 집약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나 제품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의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기술 한마디로 이제 무엇을 잘 다루거나 이용하거나 또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기업에서 중소기업체에서 이제 경영을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경영의 대가가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경영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기업의 목표가 사실상은 그 기업의 비전과 가치, 철학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전략이고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영 자원을 활용한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갛게 우리가 적시한 기업의 목표와 방향과 이 자원만 해도
여기서 함축된 이 의미 속에서 어느 기업의 그 기업가의 그런 역량이 담겨지고 경영 철학이 담겨지고 비전과 가치가 담겨지고 나아갈 어떤 사업 계획서가 담겨진다.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경영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부분 디테일하게 잘 할수록 어떤 지표로 나타날 수가 있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경영 자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수립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기 이제 그 CEO라든가 중간 관리자는 이제 그 팀을 또 부서를 또 회사를 대표해서 이제 어떤 동기부여와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이런 흐름과 이런 프로세스로 경영. 그래서 사실상은 자영업이든 사이즈에 떠나서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간에 이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플랜 C로 계속 순환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겠지요. 기술 경영, 특별히 이제 기술 우위의 경영, 기술을 중심한 경영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체 기술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도입을 하면 되겠지요. M&A든지 기술 이전을 받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기술 거래를 통해서 기술을 획득을 하고, 여기 보면 기술 획득, 그 다음에 기술을 관리하고 기술을 활용한다. 기술을 관리하는 그 전반적인 분야가 R&D를 비롯해서 리더십과 이런 이제 평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로 일으킬 수 있는 R&D 사업화, 기술 활용.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쟁 시대면서 불확실한 이런 시대일수록 기술 우위에 이런 기술 경영, 이런 흐름과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기술 경영 R&D에 대해서 이제 외부의 R&D만도 이제 20, 30시간씩 이렇게 강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도 투자를 비롯해서 R&D 기술 이런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도 이제 한 학기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회사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고 쭉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테고리를 얼마나 균형 잡히고 얼마나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 있고 모방이 쉽지 않는 그런 핵심 역량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가치가 레벨업이 되고 그 기업이 우수한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R&D입니다. R&D. 그래서 연구개발과 그 성과를 사업화, 실용화하는 거다. 요즘 트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각종 그 R&D 20조 5천억을 가지고도 거의 성과 사업화를 많이 이제 이렇게 중점 또 중요성을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R&D의 핵심은 또 뭐냐 그러면은 이제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인데요. 혁신, 여기 보면은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 새롭게 다듬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 모기업에서 부의장께서 회사 그 그룹 전체를 우리 조직은 혁신 분위기로 나아가야 된다, 주야장창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어나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혁신,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도나 방법, 우리가 한번 이 습관으로 정형화되면, 굳어지면 변화된다, 바꿔진다,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근무 상황, 그 다음에 하다못해 출근하는 거, 그 하루 시간을 우리 자신들도 돌이켜보면은 이거 뭔가 무엇을 바꿔야 된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기업과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나 법규나 뭘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샌드박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 개혁 완화 제도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혁신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새롭게 바꾼다. 그래서 일일신한다. 새롭게 바꿔야만이 뭔가 성과나 효율로 그리고 이제 이 생활 습관만 여기 보면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의식도 바꿔야 되고요. 제도도 바꿔야 되고 방식도 바꿔야 되고 내 삶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파급해 돼 갖고 조직이 혁신이 되는 거예요. 조직만이 혁신이 되면 그 회사 전체가 팀 문화와 컬처가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치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알면서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실행이 답이다라는 분도 있어요. 기술 혁신도 뭐 이제 뭐 점차적인 혁신이 있고 뭐 파괴적인 혁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현장과 시장을 통해서 제품, 재화, 상품 이런 게 이제 새롭게 혁신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 혁신, 일반적인 마인드 혁신, 생활 습관 혁신도 힘들다고 했는데요. 기술 혁신도 엄청나게 힘들죠. 이게 깔때기 이론이라고 해서 보면은 적어도 한 3,000개, 어떤 분은 뭐 2,000개, 2,500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3,000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적어도 대박날 신제품은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디어 내서 뭐 어떤 뭐 크게 뭐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 어쨌든 혁신의 1순위 제일 앞단에는 여기 쓴 것처럼 수많은 아이디어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이런 양으로 나왔을 때의 우수한 질적으로 이렇게 대박 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고 신제품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정교화된 전략과 실행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만은 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정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겠지요. 다음에는 이제 그런 성공적인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이디어, 이제 창의성이 이제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전략, 그래서 어떤 거를 무슨 이제 활동을 할 건가, 기법을 이렇게 이제 투입을 시킬 건가, 그래서 역시 사실상은 여기 기술 혁신인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 자동화래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혁신의 하나의 방법이죠. 여기 보면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혁신을 나눠서 결국은 상업적으로 사업화, 실용화,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기술 혁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 사업화, 매출,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혁신도 보면은 이제 제품 혁신도 있고 공정 혁신도 있는데 이러한 혁신 활동을 요즘 최근 트렌드에 이제 스마트 자동화 가지고 이제 많이 산업 트렌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 혁신은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선순환이. 그래서 이제 신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이제 신제품 혁신화로 또 사업화로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이제 오늘 제목처럼 R&D가 이제 결부되겠죠. R&D.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개발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개발의 이 R&D를 국가 출연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기술 혁신하는 가운데에 신제품 개발에 R&D를 적용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투자 활동이 이루어져서 경쟁력 있는 신제품이 발굴이 되고 사업화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탈바꿈시키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혁신기업 성공 사례는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제 표춘지가 이제 세계 그 500대 기업 이렇게 해서 적어도 30년, 50년 지속되는 그 기업에 이제 발표하는 거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적어도 50년 이상,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혁신적인 활동, 혁신적인 기업으로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니까 결국은 경쟁력에서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든가 아니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지금 경쟁력 있게 영속할 수 있는, 존속할 수 있는 장수 기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쿠션 컴팩트 같은 경우는 3,600번을 실험을 했다. 26개 특허를 보유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이러한 신제품 이런 개발로 혁신적인 제품으로 해갖고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뿐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계열사를 내가 이제 몸집을 줄일 건가, 슬림화할 건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건가, 그 CEO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계열사라든가 제품군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혁신 제품 서비스를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했던 이런 거를 이제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지난 1월인가 2월에도 보면은 이제 창립기념일에 이제 오이드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무한한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혁신만이 살 길이다 하는 거를 창립기념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오너가 발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도 이제 아이디어에서 후보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아이템 확정을 하고 이 아이템 확정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정부 출연금 R&D를 무상환 자금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고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더 깊숙이 관여해서 좀 관련 이해도를 높일 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제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으로 가야 된다. 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 두뇌가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만, 이런 사고와 이런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트리즈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활용이라든지 이런 책을 좀 접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인드를 이쪽에 훈련을 시키면 누구든지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포인트를 찾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신제품을 누구나가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포스트잇으로 생각하고 떠오를 때마다 기록을 해서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필터링 좀 해서 이제 우수한 아이디어로 채택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은 문제 속에 항상 답이 있고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해결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이어서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확장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리석다 할 때 어리석은 생각, 나 자신도 그렇고 팀에서도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회의할 때도 이노베이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는 회의를 하다 보면 자괴감, 회의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야, 그게
되냐? 또 아니면 그거 뭐 말이라고 뭐 그렇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혁신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 도출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많이 이제 흔히 주위에서 쓰는 게 이제 델파의 기법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노트 수집법도 쓰고 있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이거 FGI라고 그래갖고 표적 집단 면접법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런 거를 용어 설명 이해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나오면 포스트잇으로 적어놓고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훈련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자, 이런 방법들 이거 말고도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결합한다. 더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비슷한 대로 벤치마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빼보면 어떻게 되는가?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축소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위치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A라는 제품이라든가 A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에 이런 거를 요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결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확대하고 축소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고 뒤집어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혁신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금 제품으로부터 바로 신제품으로 갈 수도 있고 하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양방향, 쌍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R&D 기획의 뭐 여기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에게 이렇게 20조 5천억에서 이제 돈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떠한 신제품, 무엇이 뜰 것인가, 무엇이 시장에서 대박 날 것인가, 반드시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플랜드 C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평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과 창출로 사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기술 로드맵이 있어요. 국가에서 적어도 제시하고자 하는 기술 분류의 표준 맵이에요. 맵. 그래서 기술 로드맵 단계별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 신뢰성을 이렇게 이제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 기술은 어느 분야에서는 이런 단계로 끌어올리면 좋겠다 하는 맞춤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신제품 기술 경영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신제품, 아이디어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기술 사업화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가 답이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저수를 했는데요. 부족하지만은 이 책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 기업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지속 성장을 하려면 그러한 우수한 기술, 아이디어로 R&D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자금을 활용을 해서 적어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주력 사업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장 영역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인접 사업이든지 확장 제품이든지 시장이든지 그래서 동시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이런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제품을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을 뭐 침투를 할 거냐 이제 개발을 할 거냐 해서 다각화시키는 걸로 해서 확장 영역에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주력 사업과 시장의 확장 통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속 성장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측력, 시장을 어떻게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혁신, 지속적인 이러한 개발, 이노베이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특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원을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환경 변화에 얼마나 이제 유연하게 민감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환경 분석을 통해서 환경 분석은 이제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이 있지만 분석만 잘해도 이제 바로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이제 끌어올리고 어떤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그런다면은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이제 짧은 강의를 통해서 기술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또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지속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생계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한 3년만 지나면은 뭐 50%, 70%가 이제 뭐 소위 폐업을 하고 망가진다 이렇게 됐고, 중소기업 특히 너무 이제 열악하고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강의를 부족하지만 이제 들으시는 우리 기업 대표님이 계시다 그러면, 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주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지속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신제품 개발과 성공적인 R&D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업에서 지속성장, 사업화로 이루어져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